자, 해우 조건이에요. 지난번에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 얘기를 다 했었어. 그지?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해가 이렇게 나오려면 2차 부등식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 라고 이번엔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이 강의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먼저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해를 먼저 제시를 하지. 자, 해가 만약에 알파, 베타 사이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이때는 부등식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 자, 보자.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가정하면 이런 부등식을 만들려면 일단 알파, 베타는 계속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였잖아. 그 말은 2차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각각의 인수로 들어갔었죠.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 되려고. 그래서 인수는 분명 요렇게 나올 것이다. 그치? 그럼 이거 전개하면 2차식일 거예요. 그럼 부등호가 뭐 0보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x제곱의 개수를 1로 잡았다면 자, 이거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겠죠. 1이잖아. 플러스 1이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분명 2차식은 이렇게 나올 건데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지금 해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떻게 돼 있는 경우를 물어보는 거야. 아래에 있는 경우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x축보다 아래다.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밑에 있는 두 번째는 이번에는 뭐야?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잖아. 이거 뭐예요? 양팔 아닙니까? 양팔로 나온 경우를 물어보는 거야. 똑같이 x제곱의 개수도 1로 얘기할 때.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 그대로 써줄게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큽니다. 물론 당연히 알파가 베타보다 왼쪽에 있는 더 작은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 플러스인 경우로 물어본다. 그럼 똑같이 2차 부등식에서 그 좌변에 해당되는 2차 함수는 경계가 당연히 알파, 베타니까 인수를 이렇게 가지는 2차 함수일 거고 앞에 최고차 한계수도 1이라고 양수로 알려줬다. 그럼 얘도 반드시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이렇게 나온 건데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지금 여기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말 자체가 함수값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경우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다? x축보다 크다라고 나온 부등식의 해가 이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 외우는 겁니다. 외워버리자고. 자, 어떻게 외우냐? 다 정리를 했어. 플러스 1로 정리를 했을 때 이 방향이면 사이값이다. 이렇게 외우자고. 다 정리했어. x제곱 개수를 1로 맞췄어. 그런데 이번엔 이 방향이다? 그럼 뭘로 하자? 양팔로 하자고. 이렇게 외우자는 거야. 오케이? 해우 조건 얘기입니다. 자, 이제 밑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밑줄 좀 해주세요. 항상 성립할 조건 밑줄. 자, 지금 얘가 하는 말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그 2차식, 2차 함수 부분 그 모양이 어떻게 x축과 위치 관계가 되어야만 하는지 그걸 경우별로 나눠서 써준 거예요. 얘가. 오케이?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얘기는 하진 않았어. 근데 이제 앞으로 항상 해가 있으려면 이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이번 내용 박스 이제 처음부터 얘기해 볼게요. 항상 성립할 조건에 밑줄에 썼잖아. 항상 성립할 조건. 이 말이 무슨 말이다? 해가 모든 실수란 얘기야. 그걸 만족하려면 부등식 4가지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옆에다 뭐라 쓰자고? 해는 x해는 모든 실수. 즉 x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2차 부등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반드시 a, b, c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a와 판별식 d의 조건만 맞추면 돼요. 항상 해가 존재하려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 자, 첫 번째.
2차 부등식이 만약에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 근데 얘가 해가 항상 모든 실수를 넣어도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은 거야. 그때 조건이 뭡니까? BC는 안 봅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판별식에서 얘기할 거거든. 얘가 원하는 말이 뭐야? 어떤 x를 넣어도 x축보다 항상 함수값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여야 될까? 음수여야 될까? 양수여야 돼. x축보다 항상 함수값이 위에 있어야 돼요. 어떤 x를 넣어도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함수가 붕 떠 있어야지. 근데 위로 볼록이면 어떻게 돼버려? 언젠가는 x축을 파고 내려가잖아. 그치? 그래서 반드시 a가 양수여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생겨야 되네요. 자, 근데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붕 뜰 수도 있어. 근데 모든 x에서 다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붕 떠 있어야 돼. 어떤 x를 넣어도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x축보다 무조건 위에 붕 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 저번 시간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해가 없다는 얘기지. 교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조건이 두 개입니다. 해의 조건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고 판별식 d가 뭐 해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오케이? 이걸 항상 모든 실수 해를 만족하려면 최고차항 개수는 양수이고 판별식 d는 0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부등식이 만약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항상 성립해야 돼. 뭔 x를 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돼. 자, 그럼 보자. 이 말은 x축과 만나도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만나야 돼? 대신 함수값이 딱 0인 경우 하나만 나오게끔. 그 말은 접한 경우 아니야? 자, 아래로 볼록해야 되죠. 당연히 함수값이 x축보다 같거나 위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양수인데 이렇게 된 경우 가능하죠? 왜? 0인 경우도 포함시키잖아. 그지? 그리고 나머지 애들 x축보다 위에 있거든요. 이것도 되고 뭣도 되는 거야. 방금 처음처럼. 이렇게 붕 떠 있는 경우도 전부 다 만족한단 말이야. 그래서 A는 양수인 거는 당연한 거고 이번에 판별식 D는 두 가지 다 됩니다. 그래서 뭐야? 같거나 작다야. 판별식 D가 같거나 작다. 이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X축보다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돼. 2차 함수값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아래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네? 그럼 이 말은 위로 볼록이겠어요? 아래로 볼록이겠어요? 위로 볼록이어야죠. 그치? 교점은 어떻게 돼야 될까?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X축하고. 안 만나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돼. 이 말은 일단 A가 무조건 음수여야 되고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뭐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네 번째, 마지막. 이번에는 X축보다 같거나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되고 그 다음 뭐도 되겠어? 접한 경우도 되죠? 왜? 0인 경우 포함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A는 똑같이 음수이고 판별식 D는 뭐다? 같거나 작다야. 오케이? 이해됐나요? 이거를 저 화살표 써진 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시면 항상 성립하려면 어떤 그림이 돼야 되는지만 생각해 주면 된다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보면 봐. A, B, C 이렇게 복잡해. 그럼 문자를 일일이 뭔가 넣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자. 일단 2차 부등식 이렇게 생겼는데 해가 이겁니다. 자, 위에 건 생각하지 마. 이것만 보고 일단 모양을 잡는 거죠.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 1이라고 생각했을 때 반드시 사이값으로 나왔다라는 건 인수로서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4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이값 나오면 내가 x축보다 어떤 거다? 이쪽이다라고 내가 외우자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근데 이 식이 이 식이다? 근데 부등호 방향 다르잖아요. 무슨 말이겠어? 양변에 a를 곱했더니 부등호가 뒤집혔단 얘기예요. x제곱의 개수는 반드시 지금 1x제곱이니까 a배 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 최고차항에 맞추면. 그지? 그 말은 부등호가 뒤집혔으니까 a가 양수다 음수다? 음수란 얘기야.
이것까지 따져야 돼. 아, A가 음수구나. 그래서 양변에 A를 다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부등호가 뒤집히구나. 부등호가 뒤집히구나. 그럼 이걸 전개한 게 얘랑 똑같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 B, C를 전부 다 A에 관한 문자로 통일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교하면 돼. 개수끼리. 오케이? 전개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A. 이게 얘랑 똑같아. 그러면 B는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A란 얘기죠. C는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12A란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고 C는 마이너스 12A구나. 그럼 지금 이거 하라잖아요. B하고 C에다가 대입을 하면 전부 다 A가 들어간 개수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집어넣어봤어요. AX 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는 이거다. 지금 이거의 해를 구하시오. 양변에 뭐 해야 되겠어요? A로 나누겠죠. 근데 맨 처음에 A 뭐라고? A 뭐라고? 0보다 작아요. 그럼 양변에 A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겠죠. 이렇게. 이거의 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로 표현한다고. 오케이? 그럼 이거 저번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X축과 연립이니까 그냥 인수분해 생각하자고. 그럼 어떻게 돼? 아, 3하고 마이너스 4가? 그렇지. 3하고 마이너스 4, 아이고. 이게 교점이면서 아래로 블록이구나. 그럼 지금 X축보다 아래래요. 여기 말하는 거네. 그래서 해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와 3 사이다. 근데 이제 이 그림도 그릴 필요 없다고. 쌤이 이거 말했잖아. X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인수분해에서 나온 그 값이 두 개가 알파, 베타가 이거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바로 사이값으로 쓰라고. 이제 그림을 생략해도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는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 X제곱의 개수가 문자로 돼 있어요. 근데 왜 중요하냐? 자, 예전에도 방정식 할 때 내가 계속 강조했을 거야. 이름을 부등식으로 주느냐 또는 2차 부등식하고 뭐뭐뭐뭐 나오느냐 차이가 있다 했어요. 자, 여기선 그냥 부등식이야.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X제곱의 항이 소거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질문이 2차 부등식 뭐뭐뭐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0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2차 부등식이라고 명칭을 줬는데 2차 항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 그거 한번 생각하고 문제를 볼 거야. 자, 항상 성립한다.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라고? 아까 말했던 거.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란 얘기야. 그럼 아까 네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거 보란 얘기야. X축보다 2차 함수값이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축보다 2차 함수가 항상 위니까 아래로 블록이면서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조건이 뭐다? A가, 여기서 말하는 A는 X제곱의 개수 말하는 겁니다. X제곱의 개수가 양수여야 되겠죠? 그럼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건 A 플러스 E잖아. A 플러스 E가 뭐다? 양수다. 그리고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 두 가지를 써서 연립하란 얘기라고. 오케이? 이것만 따지면 된다고.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해우 조건이 나오면.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뭡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게 1번이야. 자, 판별식 D 써볼까요? 짝수네. 짝수로 해보자. 자, 짝수로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거죠. 이거네. A에 관한 2차 부등식 풀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A제곱 마이너스 4는 이거네. 이거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2랑 2 나오겠죠. 자, 지금 뭔 소리예요? 이러지 마. A 마이너스 2랑 A 플러스 2 해서 이거잖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안 해도 된다 했지. 앞에 개수가 플러스 1이면서 이 방향이면 사이값으로 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예요. A의 해가. 그래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이게 두 번째 식의 해입니다. 그러면 연립이니까 이것도 만족하면서 이것도 만족하는 거죠. 둘이 합치면 딱 공통범위 어디야? 그대로 요거지. 오케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워. 약간. 아까 내가 그냥 부등식이면 x제곱의 개수가 0돼도 상관없다 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2를 a에다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이 항상 참인지 보란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봐. 왜? 여기 마이너스 2가 포함 안 돼 있거든. 네, 연립을 했더니. 그래서 마이너스 2도 한번 넣어봐야 돼. 그럼 넣어봐.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넣으면 사라지죠? 저기도 어떻게 돼? 사라지죠? 그러면 좌변은 4만 되고 이거네?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도 해로 포함을 시켜야 돼. 오케이? 이 마이너스 2 나온 거랑 요 최종 해랑 둘이 합쳐서 써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 이상 2 미만 이렇게 해를 써야 돼요. A의 범위를. 오케이? 아주 중요하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요. 그지? 근데 어찌됐든 X축보다 큰 게 하나라도 존재하면 된다는 얘기야. 해를 가진다는 얘기가. 이해되시죠? 모든 실수는 아니야. 하지만 해를 가진단 말은 하나라도 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림을 생각해봐. 이게 X축이에요. 2차 함수가 뭔지 몰라도 자,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서는 전부 다 해를 가지잖아. 아래로 돼 있는 거는 이렇게 하든 접하든 띄든 X축보다 위에 있는 X가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최고차의 개수 A가 양수일 때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해를 전부 다 가진다는 얘기야.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A가 양수면. 그러면 음수를 생각해보자. 음수 범위에서도 A가 되는 것들 다 찾아서 써야지. 그럼 음수로 볼게요. 경우가 이거 또는 이거겠죠. 자, 그럼 보자. 떨어져 있는 경우는 X축보다 높은 값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거는요? 안 생겨요. 등호가 없거든요.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없거든요. 버려야죠. 근데 이거는 되네? 요 부분이 지금 X축보다 큰 경우거든. 오케이?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판별식 D가 반드시 0보다 크면, 즉 교점이 2개 생기도록 위로 ปุ๊ 나오면 그때는 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인 거야. 첫 번째에서는 A 다 구했어요. 왜? 0보다 크기만 하면 전부 다 된다 했거든. 그럼 여기서만 내가 따져서 찾으면 되겠지. A가 음수일 때 판별식 D가 이렇게 되는 A 범위를 찾으란 얘기야. 그럼 요거 한번 써봐야지. 판별식 D인데 또 짝수네? 그럼 짝수로 쓰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이렇게 되네? 이게 이거여야 되네? 양변에 마이너스 좀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네? A제곱 앞에 양수고 이렇게 됐다? 그럼 무조건 사이값이라 했지.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잖아.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사이값으로 나온다고. 어리둥절하면 안 돼요. 내가 생략한다 했잖아, 이제부터. 그지? 그래서 요거를 만족해야 되지. 그럼 공통으로 만족하는 해는 어디서부터 어디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합쳐서 쓰면 되겠죠. 근데 살짝 아쉬운 거 있어.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 쌤이. X제곱의 개수가 0이어도 되냐? 그거 따지라 했지.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나와 있어? 2차 부등식이래. 2차 부등식이라고 언급을 했으면 이놈이 0 되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그럼 A는 0을 제외시켜야 돼. 여기서 연결했을 때 0 넣고 싶은데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안 돼. 0을 제외해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0 빼고 쓰기 때문에 그대로 이걸 나열해서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또는 이거면 된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발전 예제로 나온 이유 별표하세요. 애들이 이 문제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실수? 여기에서 이게 성립한다 했으니까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0하고 3인가 보다. 이건가 보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 문제를 다
틀립니다. 잘못된 거예요. 해면 해라고 언급을 해. 근데 얘는 지금 얘가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구간에서는 다 만족한다는 얘기거든? 그림으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일단 얘가 아래로 볼록인 거죠. 그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인 거야. 이차 함수가 뭔지 몰라도 0하고 3에서 무조건 이거 이하로 나왔다는 말은 예를 들면 이건 거야. 0하고 3 안에서는 0 이하로 나온다 이 말이야. 함수값들이 전부. 이런 뜻이지 0하고 3이 이 경계값을 얘기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이걸 애들이 많이 착각해서 해인 같다 하고 저걸 갖다가 그냥 해우 조건처럼 써가지고 바로 A 값을 구해버린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0하고 3에서 만족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나는 뭘 써야 됩니까? 0 넣으면, x에다 0 넣으면 부등식 만족한다. 3을 넣어도 부등식 만족한다. 이걸 쓰란 얘기야. 그럼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 2개 나오니까 그거 정리해서 공통에 구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오케이? 해가 아니다. 해가 아니다. 이걸 꼭 써야 됩니다. 오케이? 해가 아니다. 저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그냥 이 fx라고 이름 줄게.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이거 쓰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이 얘기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둘이 연립이야.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이거죠. 그지?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거지. 자, 이것도 나름 2차 부등식이잖아. A에 관한 거. 앞에 양수네요. 등호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내가 어떻게 쓰라고? 사이값. 그래서 A 범위는 마3부터 3까지입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야. 자, 두 번째. F3이에요. 3 집어넣었어요. 9 더하기 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가 저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 이것도 풀어주면 A제곱 3A. 요번에 없어지니까 그러면 A로 묶어주면 이거죠. 자, 이것도 뭐야? A제곱의 개수가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서 등호가 이쪽이네? 그럼 이것도 뭐야? 사이값이야. 0이랑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크고 A보다 이거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게 두 번째니까 연립부등식이란 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겠어?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 오케이?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 요렇게. 자, 문제 보자. 이것도 해우 조건이야. 부등식이 나왔어요. 근데 해가 이것뿐이에요. 지난 시간에 약간 해가 딱 하나만 나오는 뭔가 그림이 있긴 있었거든? 그림을 생각해 보면 돼. 자, A가 뭔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X축보다 같거나 큰 게 얘 하나만 나왔다고? 그 말은 찍고 내려왔다 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 찍고 내려왔다는 얘기야. 딱 값이 하나만 나왔다는 얘기는 X축에서. 그래서 X축이 있다. 아, 저 2차 함수가 위로 블록인데 딱 찍고 내려왔으니까 X축보다 같거나 큰 게 이거 하나만 나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오케이? 아, 이 말은 연립을 했더니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 해가 뭐가 나왔다? 3이 나왔구나. 이 말이야.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야.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얘기를 하고 싶대. 아, 뭐 하려고 하는 걸까? BC 개수를 A에 관한 식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야. 왜? X가 3이라는 해가 나왔다는 건 중근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X제곱의 개수가 A라는 말은 앞에 A를 붙인 것과 같다는 얘기죠. 얘랑 얘가 같다는 얘기야, 모양이. 무조건. 그럼 전개를 하면 B랑 C를 A에 관한 문자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전개해볼까? 이거거든. 아, B가 마이너스 6A구나. C가 9A구나. B가 마이너스 6A구나. C가 9A구나.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2차 부등식 해를 구해라. 이 말이거든. 그럼 집어넣어봤어. BX제곱 그 다음에 CX X 그 다음에 6A 이거죠. 자, 그럼 요거 양변에 뭐 할래?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 뭐 할래? 마이너스 6으로 나누자고. 마이너스 6으로 나눠. A로도 나눌까요? 바로?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6A로 나눌게. A가 무슨 수야? A가 무슨 수야? 그렇지. A가 음수거든요? A가 음수라는 말은 마이너스 6A의 범위는 얼마입니까? 양수겠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6A 양수로 나눴다는 얘기야. 그럼 나눈 거 그대로 쓰자. 자, 마이너스 6A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줘? 마이너스 6A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줘? 부등호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예요. 오케이? 2를 양변에 곱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똑같이 해 구하듯이 가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경계값이 각각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양수이면서 0으로 하면 이건 사이값이지. 그래서 사이값이니까 해를 어떻게 쓴다고? 2분의 1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개수 나오죠. 뭐랑 뭐랑 뭐? 0, 1 두 개지. 오케이?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2개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육청 기출인데 방금 내가 발전 예제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은 거네. 그죠? 여기에서 항상 성립해요. 해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해라고 보면 안 된다. 오케이? 해가 아닙니다. 그냥 뭐 하자고? 이거를 정리해서 그 함수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저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라고 하셔야 된다고. 이해되셨죠? 근데 애들이 또 그래. 다 넘겨. 넘기면 돼. 오케이? 넘겨버려. 그럼 이 부등식은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걸 만족한다?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난다고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1이 아니라 지금 x축 이하로 나온다라는 말이 이 안에 있는 값들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뭘 하자? 이걸 fx라고 잡은다면 f(말도) 부등식을 성립하고 f1도 부등식을 성립하니까 둘 다 만족하는 연립부등식. 그럼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네. 그럼 K범위 어떻게 나와? 이거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1을 넣으면 0 이하예요. 그럼 1을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이번에 뭐야? K가 3 이상이다.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K범위는 어딥니까? 7 이상이겠죠. 그래서 최소값 K 얼마입니까? 7 이거야. 간단하죠? 발전 예제랑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